얼마 전에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특히나 이 그래프가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모델 3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가장 인기 있는 기름차까지도 전 세계적인 판매량에서 눌렀다는 말인데요. 2020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차량 중에서 4 내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9년 대비 43%나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기존과는 달리 차량 판매 실적을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하지 않고 기름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차들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비교 차량들이 중형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들이 모델 3와 비슷한 차인가 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2020년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 연속해서 모델 3가 기름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차량들보다 더 잘 팔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테슬라는 다른 전기차와의 경쟁은 판매량에서 이미 비교할 만한 차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제 기름차와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나 봅니다. 모델 3가 양산되기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공장 2개에서만 생산해서 이런 실적을 이룬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특히 작년 3분기 이후에 모델 3 판매량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요. 2분기 연속해서 모델 3 판매량은 25만 대 정도이고 따라서 연간으로 따지면 50만 대 정도는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1분기에는 전년도 4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요. 올해는 예외적으로 작년 4분기와 거의 비슷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실적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룬 실적입니다. 모델 3 생산 능력이 이제 거의 풀업 수준이라면 모델 Y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모델 Y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가 베를린과 텍사스에서 올해부터 생산이 시작되고 내년이면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최근 독일의 한 미디어에서 기가 베를린 가동이 내년으로 6개월 정도 딜레이 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가 베를린은 4680 셀 생산이 주 목적이 아니고 유럽에 공급할 모델 Y 생산이 주된 역할이고 차량 생산에 들어갈 4680 셀은 현재 캘리포니아 카토로드에 위치한 파일럿 공장에서 생산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공장이지만 10GWh 규모이고 웬만한 큰 배터리 공장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배터리 데이터의 일론도 이 공장이 설계 용량에 도달하려면 1년은 걸릴 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풀 가동은 안 되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겁니다. 결국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기가 베를린 생산이 6개월 연기된다는 뉴스는 가짜뉴스로 보입니다. 물론 독일은 BMW 등 테슬라의 성공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바글바글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환경단체 등을 내세워서 온갖 이유를 들어가면서 베를린 공장을 회방 놓으려는 시도가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론도 베를린 공장에 대해 회방을 놓는 환경단체들이 베를린 공장이 위치하는 지역의 단체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BMW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단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BMW와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뉘앙스의 트윗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회방꾼들 때문에 독일 정부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 전 1분기 어닝콜에서도 일론이 올해 생산을 시작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양산을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기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독일의 경제장관이 6개월 연기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인터뷰를 했던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낸 독일의 미디어는 아마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이 4680 셀 생산이 1년에서 1년 6개월 후에 양산을 시작할 거라는 발언을 듣고 그러면 모델 Y도 생산 못하겠거니 하는 추측으로 쓴 기사로 보이는데요. 카토로드의 파일럿 생산 설비에서 최대 10GWh까지 4680 셀 생산이 가능하고 또 LG와 파나소닉 등 협력업체가 셀 생산에 착수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 일론 말대로 1년 후인 내년에 베를린에서도 셀 생산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에서 추측한 내용들은 사실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모델 Y는 모델 SX에 비해서 부품도 60%를 줄였고 매우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될 거라고 합니다. 모델 3가 중형 프리미엄 기름차 세단을 모두 눌렀다는 점을 넘어서서 모델 Y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트럭이나 세단, 상용차 등 모든 차종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될 거라고 일론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판매량은 그렇고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우리나라에서 2017년도부터 차량을 판매하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사실 모델 3가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판매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9년 10월경부터 모델 3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를 모델별로 2019년 1분기 이후의 판매량 변화를 비교해 봤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모델 Y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델 3는 리프레시가 되면서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게다가 최근에는 또 배터리 용량마저 늘어났다고 하고요. 가격은 또 보조금 때문에 더욱더 저렴해진 그야말로 넘사벽의 모델 3도 인도되기 시작하는데요. 올해 2, 4분기 판매 예상량을 모델 Y는 5,000대, 모델 3는 3,000대 정도로 예상하고, 다른 전기차들은 1, 4분기와 동일한 실적을 보인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는 생산이 잘 안된다는 뉴스가 많이 들려와서 2, 4분기에 3,000대 정도 판매된다고 가정하고 예상치를 비교해봤습니다. 다음은 2019년 10월 이후 월별로 누적 판매량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때부터 모델 3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브랜드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분기별 판매량 비교 자료입니다. 그리고 누적 판매량입니다. 다음은 전기차가 아닌 수입 기름차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글로벌로는 사실 BMW 3 시리즈나 E클래스를 모델 3가 제쳤지만 우리나라는 모델 3 판매가 시작된 지 1년 약간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본격적인 경쟁은 이제부터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튼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분기별 판매량입니다. 그리고 누적 판매량입니다. 다음은 수입차 브랜드끼리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분기별 판매량입니다. 다음은 누적 판매량입니다. 글로벌 판매량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름차와 비교해도 상위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내년부터 저렴하고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모델 Y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입차 중에서 1, 2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테슬라 차량의 판매 실적에 대해 글로벌과 국내 수준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은 계속해서 이런 실적 추이를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